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비프랩의 루이스 원장입니다. 오늘 저 루이스는 여러분들께 우리 에이비프랩이 준비한 리딩 클래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 세 가지. 첫 번째, 현재 여러분들 자녀가 읽기 부분에서, 그 리딩에서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를 오늘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전하고 이 비문학 부분에서 이 점수가 왜 갈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저희가 일단 잡아놓은 건 그레이드 5인데 뭐 그레이드 4여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레이드 10, 11까지도 상관없습니다. 요 정도의 학년 레인지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리딩을 읽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딩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오늘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만의 AB 프레임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제학교의 딜레마, 리딩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그레이드 5, 6, 리딩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 학년들은. 왜냐면 북클럽도 하고 뭐 많은 걸 하는데 사실 학년적으로 이 작가의 의도 파악이다. 막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아예 이해를 못하냐? 아,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되게 성숙하고 되게 빠르게 크기 때문에 특히나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많은 책들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우리 아이가 줄거리만 설명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이게 괜찮겠죠? 라고 하시면은 저는 사실 그래요. 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고 있는 아이들은 7학년, 8학년 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책을 읽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이해를 못하니까 안 나오겠죠. 자, 그럼 9학년, 10학년, 11학년 때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래서 학교에서 내주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근데 자꾸 선생님께서 너의 분석은 깊이가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난 너한테 만점을 줄 수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꾸준히 영어로 된 수업을 듣고 꾸준히 영어로 된 책을 보며 토플, SAT 그리고 북클럽 뭐 수많은 휴머니티 뭐 엄청 많은 리딩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어딘가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찝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찝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AB 프랩이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AB 프랩의 리딩 클래스는 자, 책만 읽는 수업이 아닙니다. 요약만 하는 아이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줄거리만 보는 읽기에서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이 영어 구조가 그리고 이 작가의 여기서 이 말이 이 코테이션이 어떠한 디바이스를 갖고 어떠한 이펙트를 주는지 그런 구조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럼 요약만 할 수 없겠죠. 요약을 넘어서 분석력이 있는 리딩을 하고 그거에 따른 문제를 풀든 그거에 따른 글을 쓰든 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또한 그게 디베이팅까지 확장이 된다 하면 근거가 있게 말을 할 거고 그리고 단순히 내가 보고 있는 리딩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코테이션 인용된 것들 아니면 다른 어떤 사이콜로지, 필로소피 등을 같이 비교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확장시켜서 그걸 통해서 말을 하고 분석을 하고 뎁스 있는 라이팅까지 써낼 수 있는 그런 리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나눠놓은 학생들의 레벨입니다. 레벨은 레벨 1부터 4까지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첫 번째 레벨 1은 R1, R2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R1부터 R8까지 있는데 자, 이 사이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보통 저학년이 많이 이쪽에 속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이제 막 접하는 이제 해외 국제학교를 막 들어온 친구들, 학년은 좀 있지만 그런 친구들은 읽으면 글의 내용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면 감으로 풀죠. 그리고 찍어서 맞추던 알아서 맞추던 간에 근데 이거 왜 맞았어? 라고 얘기하면 그 맞은 거에 대한 이유조차도 설명이 아직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정답인지 말을 설명해내는 게 조금 힘듭니다. 그 말은
전체적으로 읽었는데, 아, 대략 감으로 봤을 때 이래.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학년이 낮으면 이 감으로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학년이 높으면 언어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감으로라도 읽는데, 근데 이 학년이 낮으면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요 정도 사이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레벨 1. 그래서 R1이냐 R2냐 요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근데 R2에서 R3로 넘어가야 되면은 레벨 2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R3랑 R4 사이에는 자, 내가 읽은 것들을 문단으로 요약이 가능해져요, 이제.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가 아,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문단의 흐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되죠. 근데 이걸 서술해라고 하면은 어? 하고 갑자기 벙 찌는 거죠. 왜냐면 써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뭘 쓰지? 그러니까 아니면 또 내가 글을 썼는데 왜 내가 이 글을 썼는지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요 단계를 안에 어딘가에 있는 친구들은 레벨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3, R4 여기 어디 사이인가 있겠죠. 근데 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R4에서 R5로 넘어가는 친구들은 이제 레벨 3 단계죠. 그래도 이제 중상급 반응 넘어가게 되겠죠. 이런 친구들은 반복되는 거, 그리고 메타포럴, 그리고 예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의미, 효과도 설명이 가능해요. 왜 이걸 썼는지도. 근데 설명은 가능한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깊지가 않아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죠. 이게 딱 IB 5점 정도 받는 친구들이 에비던스는 찾았는데 그냥 끝이에요. 찾았어? 책으로 따지면 어떻게 말하냐면, 너 책 봤니? 라고 하면은 꼭 GPT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 책 중에서 그냥 abstract 정도만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책을 거의 줄거리 정도만 읽어요. 왜? 책이 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데는 내가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이걸 읽어내는 능력 자체가 아직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설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장치들, 디바이스들 등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레벨 3, R5에서 R6 정도가 됩니다. 그 레벨 4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DP 친구들인데 이제 레벨 7에서 이제 R7에서 R8까지 넘어간 친구들은 자, 두 가지 글을 비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요점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코테이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필로소피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을 갖다 놓고 비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점에 대한 차이, 포인트 오브 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에세이 관련된 내용까지 쓸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대학교 레벨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그걸 원하거든요. 대학교 레벨의 수준을 할 수 있느냐? 왜? 사실 DP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곧 대학생이 된다라는 건데, 고등학교, 대학교 가자마자 갑자기 내 능력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DP 정도를 갔다 그러면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에서 있는 책 정도는 당연히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AP가 대학교를 딱 들어가면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 말은 뭐냐? 대학교 레벨의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좀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갖고 놀 수 있을 정도로는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을 8단계, 크게는 4단계,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는 8단계를 나눠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완전히 저학년을 빼고 한 그레이드 7부터 11학년까지는 학년으로 보지 마세요. 이 아이의 능력만 보세요.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그 아이의 현재 영어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클래스, 리딩 마스터리 클래스는 단순히 시작하는 부분이 학년이 저학년에서부터 시작은 하지만 결국에는 학년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DP에 가서 글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능력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게끔. 그래서 그레이드 7부터 8, 9 이 사이에도 만들어줘도 좋아요. 왜? 그러면 갈수록 아이들이 글을 쓰는 것도 깊이가 깊어지고 당연히 그럼 내신 점수 올라갈 거고 토플을 하던 SAT를 하던 간에 이해를 충분히 빠르게 하겠죠. 근데 그런 능력을 빠르게 키워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읽기, 리딩. 리딩은 어떻게 하느냐? 리딩과 라이팅을 처음부터 연결짓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분석, 애널리시스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읽어낸 걸 바로 써낼 수 있는 통합적인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rgumentation 제일 중요하죠. 논증.
자, 읽고 분석해서 쓰는 이 과정이 DP에서 가장 힘들고 페이퍼 1, 2에서 아이들의 발목을 가장 많이 잡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됐는데 이게 학년적으로 어떻게 넘어가냐? 그레이드 5 보시면 논리적인 이유를 말하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내가 생각한 부분의 이유를 말하는데 거기에 왜, why,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떤 내용의 예시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미리 경험을 해보는 거죠.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걸 미리 해본 친구들이 5학년, 6학년을 넘어가면 7학년이 되면은 그 안에 근거를 찾고 내가 이거 근거를 통해서 난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내고 이 주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 문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레벨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7학년, 8학년 때는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빠른 친구들은 9학년 때 할 거를 미리 당겨서 8학년 때 그래서 이거를 claim evidence effect 주장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것들을 심화적인 논증 추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10학년, 11학년 때 단순히 좀 더 심도 있는 비교를 한다 정도를 떠나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분석력을 가지고 이거에 따른 글을 보는 방향 그리고 이거에 따른 글을 이해하는 방향이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써내는 글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depth 있는 이 깊이가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논증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학년은 지워버리세요. 제대로 읽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내고 이 알아낸 걸 가지고 학년을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DP 과정에 나올 거를 7학년, 8학년 때도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왔고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더 자세하게 짚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6학년 때는 구조 훈련을 통해 분석적 독해력 완성이 무슨 말이냐? 책을 읽었어요. 뭐네, 이 책은 이런 내용이야? 에서 끝나지 않아요. 선생님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히 이제 리딩뿐만 아니고 또 뭘 하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고전에서 이제 뭐 셰익스피어의 소넷이든 아니면 더리 포엠이든 간에 이 시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럼 이 시의 조금 더 쉬운 버전들은 5학년, 6학년 때 구조적인 훈련에 함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보고 리딩 스토리를 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내용을 말하는 거 플러스 시라는 것조차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캐릭터의 동기, 상징성과 의미, 보시면 4단계 리딩 분석 핵심 요소, 캐릭터의 동기, 상징성과 의미, 서사 구조, 주제, 근거, 연결 훈련을 한다. 이 말이 뭐냐?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도 내가 보는 책에 캐릭터가 있고요. 그 캐릭터가 나오는 말에 대한 의미가 있고, 캐릭터 각각의 어떤 동기가 따로 있을 거면, 그게 상징성이 있고, 어떻게 서사가 흘러가면, 어떻게 주제와 근거를 연결을 해 가는지를 5학년, 6학년만 하나요? 7,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까지 싹 다 똑같습니다. 특히나 고대 그리스, 뭐, 셰익스피어를 가면은 이게 더 심각하게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시에서는 이 상징성과 의미를 모르면 문장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을 했는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리딩에 달하는 거죠. 이걸 언제부터? 5학년, 6학년, 이 저학년 때부터 훈련을 미리 그 학년에 맞는 걸로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7학년을 갔을 때 뭐냐? 진짜 이제부터는 나는 MYP, GCSE 이상의 리딩을 할 수 있는 레디가 되는 거죠, 몸이. 그리고 내 브레인이. 그래서 그 과정을 미리 5학년, 6학년 때 선행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7부터 경험하는 대학 수준의 영문학개론입니다. 대학 수준의 영문학개론. 왜 이 말을 하느냐? 영문학의 5단계 핵심 흐름을 보면은 18세기 낭만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모던까지 오는 이제 뭐 모더니즘, 포스트 콜로니얼 모더니 이제 현대 문학까지 오는데 18세기, 19세기 그리고 모던까지 오는 요 흐름 안에서 자연 감성의 시대, 뭐 산업혁명과 사회 변화, 그리고 전통의 해체와 실험, 제국주의, 뭐 콜로니즘 아니면은 뭐 그 밖에 다른 어떤 뭐 무슨 즘으로 끝나는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나 AI를 통한 또 색다른 어떤 그런 현대적인 문학들, 이거를 이게 그 영문과 1, 2학년들 아니면 3학년들 때까지 요 흐름으로 이렇게 글을 읽고 분석하고 써내려갑니다. 이걸 어디에 대입을 하느냐?
그레이드 7부터 학생들에게 대입을 합니다. 왜 대입을 하느냐? 한번 해치해 보겠습니다. 영문학. 이 영문학 커리큘럼을 따온 이유는 이 작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해서 자, 저기 빅토리아 시즌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있는데 그 산업혁명 시대에 나온 글이 있다. 어떠한 소설이 있다. 아니면 어떤 비문학이 있다. 그걸 읽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는 산업혁명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절에 economically, politically 어떻게 변했는지조차도 그 책에 녹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쓰이냐? 휴머니즘에 쓰인다고, 휴머니티. 휴머니티에 쓰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모럴한 부분에 쓰이고 그래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 전통의 해체와 실험, philosophy, psychology에 엄청나게 인용이 되겠죠. 그리고 포스트 콜로니얼 제국주의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거기 안에서는 또 뭐가 있느냐 뭐 대공황이나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대적인 월드 히스토리 뭐 그냥 히스토리도 그렇지만 뭐 US 히스토리도 그렇고 어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요즘 같은 현대 문화관에서는 다양성과 이 디지털의 시대 여기까지를 세계관을 놓고 자 개별 작품이 아닌 보시면 세계관을 읽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줄거리를 넘어서 이 시대에는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아,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변화를 읽어낼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18세기에서 18세기 중반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런 훈련을 해서 이 백그라운드를 알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IB, AP 실전 대응력이 완성이 돼요. 왜? 시대적인 맥락을 알아야지 진짜로 DP 페이퍼 2에서 보면 이 비교 분석을 하잖아요. AP 리에서 보면 논증 깊이는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 이걸 시대적인 맥락, 이 히스토리 부분을 모르면, 모럴적인 부분을 모르면, 그리고 뭘 의미하는지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퍼 1, 2를 대신 써주세요라는 얘기를 자꾸 하죠. 페이퍼 1, 2도 쓸 줄 모르는데 무슨 대학을 가서 무슨 공부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걸 넘어가고 나면은 단기 완성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내용도 많고 어렵기도 할 거고 읽어내야 될 것도 많고 이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세분화적으로 8단계 레벨을 나눠 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차근차근 차근차근 깨갈 수 있게끔 최대한 빠르게 깨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등학교 때 사실 DP 하고 있는 학생들은 DP 2학년이랑 대학교 1학년이랑 솔직히 말해서 몇 달 차이도 안 나요. 근데 얘들이 읽는 게 갑자기 요 정도 DP2에서 갑자기 대학교 가면 나는 대학생의 레벨을 읽고 있어. 이렇게 변할까요? 아니에요. 얘들 나이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DP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면 거의 대학교 수준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흐름을 그리고 이 흐름에 따른 리딩을, 그리고 그 리딩에 따른 어떤 세부적인 방향성과 커리큘럼을 우리 AB 프랩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5부터 그레이드 11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그리고 그 G7부터 고전을 읽고 해체합니다. 제가 백그라운드가 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정말 많이 공연을 했어요. 그것도 영어로. 그래서 셰익스피어적인 작품을 저는 지금도 사실 저는 읽으면서 힘들어 하거든요. 정말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이 정말 많은 메타포라가 많고 자, 쉽게 말해서 뭐 그 킹리어에 나오는 에드먼드 같은 경우는 그 자연을 보면서 막 down, nature, oh my God, this to thy low my services abound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자연에다 그 말을 할까? 그걸 정말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셰익스피어 작품의 이런 구조적인 분석 그리고 특히나 이 셰익스피어 시, 이 시는 전 세계적인 언어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낼지. 전공인 저도, 저는 셰익스피어가 전공이에요. 전공인 저도 힘들어하는데, 어설프게, 저는 셰익스피어 좀 봤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르친다? 저는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단순히 그냥 가르친다가 아니에요. 이거를 읽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보타, 전환, 그리고 독백, 솔로퀴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To be or not to be가 왜 사느냐 죽느냐로 변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걸 중국말로 했을 때, 이걸 독일어로 했을 때 왜 그 말이 되는지. 그래서 이 원문에
정확하게 이게 어떤 말로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해가 가요, 이게. 언어적인 형식과 운율에 의해 I am 펜타메라 to be 그러니까 to be or not to b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는 I am 펜타메라조차도 모르면 우리 사극에도 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절엔 그게 톤이에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말하는 게 I am 펜타메라인데 이게 10으로 끝나는 게 있고 9으로 끝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8, 7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DP 과정에서 고전이라는 거는 하다못해 그리스 고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데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뭐 유리피데스가 처음으로 이제 그 신을 향해서 쓰던 글들을 처음으로 이제 유리피데스가 인간 대 인간으로라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내고 어떻게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노래, 연기, 춤이 어떻게 기원이 됐고 왜 발레는 발끝으로 섰는지. 발레에서 이 발끝으로 서서 뭐 온 몸을 꼿꼿이 세우고 손끝까지로 하늘을 드러내는 이 모습은 나는 신에게 닿겠다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력들이 글 안에서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저뿐만 아니고 실제 영국에서 커리큘럼을 다 하신 원어민 선생님들까지도 초빙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7학년 때부터 이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11학년 정도가 되면은 그냥 학년을 나눠 놓긴 했는데 11학년 정도가 되면은 저는 대학교 수준의 리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나 읽었어요가 아니라 정말 대학 수준의 영문학 그 과에서 쓰고 있는 대학 수준의 그 리딩을 해낼 수 있게끔 만들 거고 claim evidence effect 주장 근거 효과로 인한 체계적인 분석의 틀을 가져야지만 TOK이니 그 밖에 어떤 리서치 페이퍼니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한 에세이조차도 그 안에서 다 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책을 골라서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세대, 시대별로 책을 이미 다 나눠놨고 그 시대별로 책들을 이미 다 뽑아서 어디에 뭘 넣고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졌는지 히스토리컬 모럴리티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이 됐는지를 이미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 분석하는 컴퍼레이티브 에세이까지 만들어서 낼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학년이 낮아도 IBTP 및 AP 릿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리딩이 안 되는 친구들은 라이팅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못 찾아냅니다. 그리고 리딩이 안 되는 친구들은 SAT 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문제집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감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감으로 풀면 틀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엔. 그래서 그레이드 6라고 써놓긴 했는데 저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미리 내 몸이 이 G7부터 할 수 있는 저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에 대한 리딩을 안정화시켜 놓습니다. G4, 5, 6에서 시작을 해서 G7으로 갈 수 있는 레디를 시켜 놓습니다. 머슬 메모리를 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G7이 되면 시작합니다. 우리 AB 프랩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라이팅 클래스도 똑같아요. 라이팅 클래스도 10학년하고 6학년도 같이 있는 반이 있어요. 능력에 따라 나눕니다. 책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이게 학년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영어의 리딩 능력으로만 반을 나눕니다. 그래서 G7이라고 해서 딱 G7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G7 반에 G10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컴퍼레이티브하게 완성시켜 드립니다. 단계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G7부터 가져갈 수 있게. 그 G9, G10을 뚜루 해서 어떤 실력의 변화가 정말 다른 학생들하고 확 느껴질 수 있게끔 DP 과정 이상의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짜 배기 실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작하면 DP가 쉽고 결국에 대학을 가는 이유는 뭐냐? 읽고 쓰고 말하러 가는 거예요, 대학에. 근데 읽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쓰고 어떻게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리딩을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이거 지금 안 하면 DP 가서 또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시간 쪼개서 SAT 또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시간 쪼개서 스펙 만든다고 지금 새로운 토플 시작하는 거 또 들어가면은 또 못 봐요. 왜? 토플이 바뀌었거든요. 단어가 어려워졌어요. 제가 SAT 단어 비교해봤거든요. 슈퍼보카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슈퍼보카를 보고 SAT 단어를 봤는데 슈퍼보카 쉽지 않아요. 이걸 미리 하지 않으면 진짜 크게 고생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뭐 하고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AB Prep Reading Mastery 클래스는 Pre-University Literature Training System. 그 말은 대학교 수준의 분석을 해낼 수 있고 대학교 수준의 책들을 읽어낼 수 있는 아이로 학년과 상관없이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분석 리딩은 학년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어떤 때에 시작을 했는지가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점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재 저희가 레벨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레벨 1, 2, 3, 4 중에 어디에서 R1, 2, 3, 4, 5, 6, 7, 8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음 단계 가는 데는 어떻게 해서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 수업 들으시고 몇 번 정도를 하시면 될지를 딱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단계 안에 저희가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아주 세분화하고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놓고 나눠 놓은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리딩이든 뭐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 에비프랩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프리 유니버시티 트랙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 에비프랩 새로 만든 리딩 클래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